하버드의 한 강의실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족이 아플 때라는 질문을 하며 수업을 이어나가시는데요. 한 한국 학생의 발표에 모든 학생들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해리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생이에요. 보스턴의 찬란한 가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수업 시간을 경험했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학기 세계 사회와 문화, 연구 수업에서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순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었어요. 100년도 더 된 붉은 벽돌 건물 3층, 창문 틈으로 단풍이 내다보이는 강의실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톰슨 교수님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칠판에 그날의 주제를 적으시곤 했죠. 우리 수업의 특별한 점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제 왼쪽에는 영국에서 온 엠마가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프랑스의 소피, 독일의 한나가 있었어요. 뒤쪽에는 일본에서 온 유키가 자리 잡곤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오른쪽 자리에 항상 앉던 한국 학생 박성훈 씨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수업 시간마다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늘 겸손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발표할 때마다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서 교수님의 눈에도 들었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가족 문화와 사회적 책임이었어요. 톰슨 교수님은 칠판에 적으시고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순간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서로 눈치를 보는 듯했죠. 평소 활발하게 발표하던 학생들도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친구 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가족들이 책임을 져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자 톰슨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제 할머니의 이야기요. 10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할머니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싶었죠. 이런 민감한 주제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톰슨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메들을 바라봤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내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잠시 후 아메드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고 말을 이어갈 때마다 잠시씩 숨을 고르는 게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누나도. 여기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어요. 2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집을 나가 거리를 떠돌았어요. 우리 가족은 누나를 찾아 헤맸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죠. 강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평소 밝게 웃던 아메드가 왜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메드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그 후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엠마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제도 속에 숨겨진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받는 차별과 편견, 의료 서비스를 받기까지 걸리는 긴 대기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쳐가는 가족들의 이야기였죠.
마이클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이모부가 암투병 중인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의료비 부담이 가족 전체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키의 이야기였어요.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어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간병인은 부족하고 요양시설은 부족하다고 했죠. 게다가 효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각자의 나라가 가진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톰슨 교수님은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물으셨죠. 바로 그때였어요. 늘 차분하고 신중하던 제 옆자리의 박성훈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순간 저는 그의 달라진 눈빛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눈빛이 아닌 깊은 감정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죠. 성훈 씨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늘 논리적이고 차분하던 그의 말투가 아니었죠.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죠. 아메드는 노트북을 살며시 덮었고 항상 뒤로 기대앉아 있던 엠마는 등을 똑바로 펴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유키는 쉬는 시간에도 놓지 않던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고 수업 시간마다 과자를 먹어서 톰슨 교수님께 주의를 받곤 하던 마이클마저 과자 봉지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어요. 특히 톰슨 교수님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다음 수업 내용을 구상하시는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으셨는데 그날만큼은 펜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교수님의 시선은 오롯이 성훈 씨를 향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업 발표가 아닐 거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글로벌 사회와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오늘만큼은 교과서적 지식을 넘어 진정한 인간 이해의 시간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훈 씨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책상 위에 놓인 생수를 한 모금 마시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날이었다고 했어요. 1997년 3월의 어느 봄날, 서울에서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출생은 가족에게 기쁨인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었죠.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어머니가 드신 한약이 문제가 되었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던 성훈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는데 강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성훈 씨가 2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수술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희망을 품었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역 억제제 때문에 다른 합병증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때 성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4살배기 아이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성훈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엠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혼자서 어린 성훈 씨를 돌보기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성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고 해요. 할머니께서 옆집으로 이사 오셔서 매일 성훈 씨의 식사를 챙겨주셨고
퇴근 후에 아버지는 한시도 병원을 비우지 않으셨대요. 이모들도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심지어 이웃들까지 매일 반찬을 들고 찾아오셨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했어요. 성훈 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투병 중에도 꺾이지 않은 어머니의 교육열이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지만 성훈 씨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교육열이 아닌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어머니는 매일 성훈 씨에게 책을 읽어주셨대요. 링거를 꽂은 한 손으로 책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성훈 씨의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셨죠. 때로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성훈 씨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끝까지 들어주셨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그분의 의지만큼은 더욱 강해졌다고 해요.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성훈 씨의 아침을 준비하셨대요. 숙제를 봐주실 때면 때때로 진통제를 드셔가며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특히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웠던 건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약이야. 어린 성훈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대요.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정말로 어머니의 병이 나아질 것만 같았다고 해요. 아메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무거운 부담을 견딜 수 있었는지요? 성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맑은 빛이 어려 있었죠. 그건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이었죠.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유키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녀도 투병 중인 할머니가 계시다고 했지만 성훈 씨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란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훈 씨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올랐어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대요.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매일 밤 성훈 씨의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머니가 직접 의학, 서적처럼 두꺼운 수학 참고서를 뒤적이며 답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톰슨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물으셨어요. 왜 그토록 교육에 열정적이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성훈 씨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물려줄 재산도 든든한 배경도 없지만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서 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고 싶다고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더욱 절실하셨던 것 같아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엠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마이클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각자의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나 봐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성훈 씨의 시험 걱정뿐이었대요. 병실 벽에는 성훈 씨의 시험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침대 옆 서랍에는 시험 준비물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성훈 씨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그래서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셨대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날 이야기였죠. 2011년 12월 겨울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다고 해요. 병실의 창문에는 서리꽃이 피어 있었고 어머니의 상태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평소처럼 성훈 씨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날은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훈 씨에게 이것저것 당부하셨다고 했어요. 겨울이니까 장갑 꼭 끼고 가라고, 점심 식사 꼭 하라고, 성적표 받으면 꼭 보여달라고. 마치 평범한 아침처럼요. 1교시 국어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실 문이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어서 가보라는 말씀에 성훈 씨는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달려갔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성훈 씨를 알아보셨대요. 힘겹게 손을 들어 성훈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셨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시며 그동안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성훈 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대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미안하다였어요. 아들 곁에서 오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강희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메드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유키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엠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마이클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성훈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대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고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대요.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성훈 씨에게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자 어머니와 대화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대요. 책을 펼칠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톰슨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그토록 큰 상실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요. 성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고 해요. 중학교 졸업식 날 성훈 씨는 전교 수석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상장을 받고 강당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대요. 어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꿈을 꼭 이뤄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성훈 씨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이어졌어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해요. 전교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죠. 아버지는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자신이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하셨지만 성훈 씨는 3년 내내 장학생 자격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다네요. 매일 새벽 5시 성훈 씨의 하루는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깨워주시던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책상에 앉았죠.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더없이 밝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 창가에 앉아 잠시 일출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이어갔죠. 3학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은 성훈 씨에게 서울대학교 진학을 강력히 추천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 한국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하지만 성훈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의 반대는 거셌어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만류하셨죠. 서울대도 충분히 좋은데 왜 굳이 더 험한 길을 선택하려 하냐고요. 하지만 성훈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밤낮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 SAT 시험을 준비했어요. 학교 공부와 입시 준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엠마가 궁금해했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요. 성훈 씨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오늘은 SAT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성적을 거뒀다고요. 그러면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둔 12월의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더구나 전액 장학생으로요. 성훈 씨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어머니의 산소로 달려갔대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읽어드렸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렸어요.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된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도 컸대요. 하지만 성훈 씨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머니가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다고 믿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용기를 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성훈 씨는 우리 수업의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보여주는 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어요. 톰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훈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깊은 사랑과 의지의 이야기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강의실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메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유키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늘 유쾌한 농담을 던지던 마이클도 이날만큼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늦가을의 붉은 노을이 강의실 창을 물들이고 있었죠. 잠시 밖을 바라보시던 교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을 때 교수님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학생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훈 군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단순한 열정이 아닌 깊은 사랑과 희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헌신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모습,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엠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성훈 씨에게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냐고요. 성훈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움은 있지만 외롭지는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자신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마이클은 앞으로의 꿈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성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며 졸업 후에는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메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톰슨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시간도 초월하는 것이며 진정한 교육의 힘은 바로 이런 사랑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성훈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분명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오늘 사연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훈 씨가 대견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하늘에서 뿌듯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머니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